자, 방송합시다. 자, 신문 브리핑. 오늘 신문 브리핑.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탄핵 데드라인 날 세운 정치. 데드라인이 3월 13일이라네요. 저게 한선일걸? 자, 부제가 민주국민정의당 이정미 재판관 떠나는 3월 13일 전에 끝내라. 야권 대선 주자들도 연일 헌재 압박.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기한 미리 정해놓지 말라. 자, 다른 뭐 기사는 평창올림픽 D365 갈비탱 외국인은 먹는 게 걱정이다. 올림픽 준비 잘 돼 가나 평창 가보니 한식 메뉴는 영어발음 그대로만 써. 서양 레스토랑도 찾기 힘들어. 올림픽 세단장 식당은 1.1%. 평소 같으면 내가 외국인들한테 건방진 새끼들아 한국어를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뭐 올림픽은 큰 행사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뭐 준비가 그래 되지 않다. 예, 뭐 그렇답니다. 트럼프 전례 없는 접근법으로 핵이 된 북한 생존 공식 바꿀 것. 구지역의 수도권도 뚫렸다. 연천에 뚫렸답니다. 연천. 여우님 안녕하세요. 이면입니다. 영어 없는 표지판 황당. 쪼그려 일본은 화장실 기겁. 예, 넘어갑시다. 영어 없는 표지판 때문에 나라가 망하나. 식당들 2주짜리 올림픽 바라보고 가게 뜯어 고치기는 힘들다. 네. 트럼프 탄핵이요? 아직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3면입니다. 3월 13일 전이냐 후냐 전쟁. 7인 체제에서는 2명 반대 때는 탄핵 기각이다. 조기 대선 이거요. 탄핵이 만약에 안 되면은 헌재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걸. 사람들이 벼르고 있을 거예요. 모르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신들이라서 넘어갈지도 모르죠. 자, 조기 대선 물 건너갈까? 촛불 뒤집히는 야권. 전열 정비 시간 벌려는 야권. 일단 넘어갑시다. 사면입니다. 문재인이도 비선 캠프 총괄 송영길 삼철 얘기 안 나와요. 삼철이라는 거는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이라는 건데, 문재인이 이거는 그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뽑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은 아직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비선이니 뭐니 조선일보가 운운할 만한 입장이 아닌 거지. 그냥 지가 지들 사람을 갖다 쓰겠다는데, 자기 집, 예를 들면 나처럼 내 고양이를 이제 내 프로필 사진에 걸어 놓든 말든 지들이 말할 게 뭐야.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그 표현이 나쁜 표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희정 노무현 계셨다면 제 편 들었을 것이다. 예, 보수단체 초청 안보 강연 관련 소식입니다. 이게 늘 얘기하지만 조선일보는 반민주당이 아니고 반문재인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안희정이 밀리면은 반 안희정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안희정 띄워준 중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문재인 영입. 특전사령관 전인범 여대 총장 아내가 횡령으로 법정 구속 등 논란 확산. 이것도 참 반문재인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사인데, 전인범이라는 게 이제 전인범 사람이 전 특정사령관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안보를 상징하는 사람이거든요. 직책상, 그죠?
근데 그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전인범의 가족의 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춰내가지고 지금 특전사령관은 예를 들면 문재인이 영입한 특전사령관은 의미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을 생각한다면 그걸 다 끄집어내면 조선일보가 뭐 부끄러워할 모가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니 가족 비리가 문제가 있는 거하고 지금 이걸 끌어내가지고 사람을 까는 데 쓰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옛날에 친일이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거는요 실체가 없어. 우리나라 보수라는 거는 기회주의라는 말로 그 요약할 수 있는데 얘들은 껍빛단리 아시죠? 껍빛단리. 그 누구 소설이더라? 그 실권자에 따라서 싹싹 바뀌는 놈들, 권력 있는 놈들에 따라서 싹싹 바뀌는 놈. 그게 딱 보수의 꼴인 거예요. 돈 주면 할 새끼들이죠. 자, 오면입니다. 누구와 손잡나? 김무성은 국민의당, 유승민은 새누리. 뭐 유승민하고 김무성 입장입니다. 유김당 입장이니까 요거는 보시고, 새누리 세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한답니다. 미래친박연합이 아니라서 되게 유감입니다. 미친년으로 하지. 국회 개헌특위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 위원 가반이 이원 집정부제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닌 기성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다 해쳐먹겠다, 이제 국민들 투표도 제대로 안 거치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저런 새끼들 뽑아준 국민 여러분 참 자랑스러우시겠다. 6면입니다. 미국 하원 한반도 사드 배치 서둘러야 결의안. 미국 쪽 이야기고, 뭐 트럼프 탄핵 그런 얘기는 없네. 일단 넘어갑시다.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네요.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요. 뭐를? 8면입니다. 트럼프 정부 북한의 핵무기냐 정권이냐 양자택일 강요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회 뭐 개헌특위, 국회 내 이제 개헌특위라는 기구가 있는데 임시기구가 있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자기들끼리 해서 돌려먹는, 결국 개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정부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건데, 지금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 문제가 좀 덜한 체제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최대한 간접적으로, 국민투표의 영향을 최대한 간접적으로 받는 정치체를 바꿔간다는 거는 자기들끼리의 권력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자기들끼리 돌려쳐먹겠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이제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시종일관 계속 이제 저 새끼들은 기회주의자다, 대선 끝나면은 싹 입 닦을 거다, 아니면 진짜로 개헌을 하게 돼도 진짜로 이게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 거고 쟤들의 이익만을 위한 걸로 바뀔 거다라고 내가 얘기해 왔는데, 뭐 그런 얘기의 연장선인 거지 뭐. 김종인, 손학규 뭐 등등 지금 개헌 주장하고 있는 놈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나도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있겠지. 근데 예를 들면 내각제로의 개헌이라든가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라든가 그런 거는 의미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면입니다. 양말도 케이스 인증받고 팔면 아마존도 망할 것이다. 요게 그 뭐냐면은 그 전환법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환법이 뭐더라? 전기 뭐였는데, 아무튼 케이스 인증의 범위를 그러니까 그 전기 관련한 용품들에서 이번엔 공산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요게 이제 전환법인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전기용품 많이 있었는데 원래 이거를 이제 공산품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말이나 예를 들면 운동화나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전부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의류의 경우에는 7만에서 70만원 정도 든다고 하고, 바퀴 달린 운동화는 130만원, 샤오미 로봇 청소기는 1365만원이 든다고 하네요. KC 인증을 받는데. 예, 전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걸 발의했는 건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나한테 물어가지고 나도 한번 찾아보긴 했었었는데, 잠깐만 있어요.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게 있거든. 헤헤, 유효기간 만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어딘지 모르겠다. 뭐 내전에 딴마다 했었었는데, 아무튼 어떤 새끼가 이게 그 발의한 개정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이제 되려고 하거든. 되나? 지금 되고 있나 벌써? 근데 요게 시행이 되면 아무튼 기존에 그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그럴 비용들이 그게 많이 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단 그 사람들이 그 구하는 비용이 조금씩 비싸질 거고, 그 다음에 업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업자들은 이걸 팔려 그러면은, 해외에 걸 가져다 팔려 그러면은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인증이라는 게 쉽지가 않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돈이 많이 비싸니까. 아무튼 왜 하는지 모르는 법안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더 오래 얘기할 것 같고, 차은택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거는 김경태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대머리네요. 자, 삼성 주식 매각 줄여줘라. 청와대 공정위 위압 의혹. 대통령 9일 조사 취소. 청와대 일정 제협이 미친년들. 이거 그거잖아. 대통령하고 이제 그러니까 특검하고 9일 날에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특검에서 이제 9일 날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미친놈들이 왜 일정 보도하느냐,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제 9일 날 한다고 보도하느냐, 공개하느냐 지랄해가지고 지금 취소했다 그러네요.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나? 저런 거는 명백한 수사 방해행위 아닌가요? 전 넘어가 봅시다. 요런 12면이 사이면인데 요런 얘기 있습니다. 전교조 국정교과서 방해, 교육부는 무대책. 중학교 연구학교 신청 포기 속출. 전교조일까 말도 못 꺼내는 판에 정부는 신청기간 닷새 연장. 대한민국 수립 등 양보하고 왜 학교장의 책임져 넘기나. 개새끼들아,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많으니까 학교가 선택을 못하는 거지, 정교조가 그걸 방해해서 못하냐? 정교조가 무슨 초법기관이야? 아무리 쓰레기들이 기사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쓴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 이걸 어떻게 정교조 책임을 떠넘겨? 지금까지 국정교과서 기사가 한두 달 이상 계속 꾸준히 나왔거든요, 조선일보에. 근데
전교조 얘기가 나온 거는 어제하고 오늘이 처음이에요. 어제가 처음이었다고. 어제가 두세 달 이렇게 쭉 나오면서 있잖아. 한 번도 전교조에 관한 얘기가 없다가 어제 처음 전교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교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학교들이 선택을 못하고 있다고 기사를 쓴 거야. 이런 거는 기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기자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자들이 데스크에서 이렇게 쓰라고 해서 쓸 가능성도 커요. 데스크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기자 개개인의 일은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사람들 영혼을 팔을 수도 있죠. 이거는 정말 아닌데, 진짜로 내가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들이 늘 꼴 보기 싫지만은 이거는 정말 저급하네요. 이건 정말 천박합니다. 자, 14면입니다. 임정 김영관. 임정이라는 거 임시정부 얘기하는 거고, 2019년 서울에 세운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이랍니다. 다른 얘기는 뭐 별 얘기 없습니다. 양심을 왜 파냐고? 돈을 안 주기 때문이지. 데스크에서 지시한 대로 안 쓰면 기자 월급 안 줄 거거든. 아니면 잘리겠죠. 다 광고지네. 20면은 미국 얘기인데 뭐 별 얘기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6면의 신문은 선생님 면에는 미국 별 얘기 없어요. 넘어갔습니다. 그 불안과 소비 심리라는 주제로 경기가 안 좋다는데 비싼 명품은 왜 더 잘 팔릴까? 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병신이라서 많이 사는 거겠지? 응? 29면은 이제 오피니언인데, 일단 29면은 별 얘기 없고요. 30면, 31면이 이제 진짜 오피니언인 셈인데, 30면 로봇에 빼앗기는 일자리들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그 한국도로교통공사 등등의 예를 들면서 기사를 썼는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한국일보 쪽에서는 거의 이런 얘기가 없어요. 조선일보에서는 가끔 이제 일자리가 로봇에 착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나도 이제 계속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 나오면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글쎄 그 로봇이 들어와도 일자리는 생길 거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낙관론자들은 나중에 씨발 뭐 처먹고 사는지 한번 보자. 자,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기사 같아요. 좋은 기사 같아요. 그 다음에 안희정 현상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저 상식 말하는 안희정이 비식자층에 감동까지 주는 것은 비상식이 너무 판치기 때문이다. 진보 대 보수는 차이가 크나 문재인류 대 비문류는 팽팽하다. 절반 국민 무시할 때는 또 불행이다. 결국에는 안희정 띄워주고 문재인 까는 내용입니다. 안희정 띄워주는 게 사실 곁다리죠. 문재인을 까는 게 사실 요 칼럼의 주요한 그겁니다. 자, 노조 권력 채용 장사. 어저께 이제 어제 노조 쪽에서 어느 노조더라? 아무튼 노조에서 돈 받고 이제 그 취업시켜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그 기사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에는 노조 까는 거죠.
31면입니다. 어느 여성 정치인의 미소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문화부 차장이 쓴 글인데 이거는 이재정이란 사람에 대한 뭐야 이건 위인전이야? 넘어가 있습니다. 막 피용의 몰락 이거는 유럽 쪽 이야기입니다. 유럽 쪽 극우 정당들 관련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이소. 사설 헌재 협박 세력 심각한 불복종 투쟁 직면할 것이다. 이게 조선공산당 조선노동당 기관지인지 조선일보인지 모르겠네. 사설 제목이 문재인 캠프 내부에서 나온 세금으로 일자리 비판. 학교의 교과서 협박 깡패와 뭐가 다른가? 요거는 정교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교조 쪽으로 국정교과서의 책임을 돌리려는 조선일보의 시각이 반영된 글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선 경제는 볼 게 있겠나? 없지. 예, 조선 경제는 진짜로 볼 게 없군요. 감기요, 감기. 조금 감기. 진짜 없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 봅시다.